안녕하세요. 이번 M팀 정규 세션을 발표를 맡은 권지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M팀이 발표할 주제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 비교와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얘기하기 전에 앞에 나와 있듯이 링컨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투표가 가지는 책임의 무게도 총알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만큼 각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는 크게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정책, 그리고 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비교하고 그 다음 세부적인 산업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각 후보별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땅은 국가가 소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했듯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기적인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311만 호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이익 배당금제를 통해 불필요한 토지 소유를 막고 부담 제한 총량 유지를 통해 실거주 한 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여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담 기구로 주택도시부와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하여 부동산 정책과 시장 질서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한 해 공시가격이 19%나 오르는 나라가 없다고 말하며 현재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5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총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적극적인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해서 1주택자의 세율은 인하하고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다주택자 보유주택 매각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허용하여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5년간 주택을 총 74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 청년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10만 호가 추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하고 시소유 유휴 공간을 이용하겠다고 했으며 재개발, 재건축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집값이 올라서 그에 따른 자산세도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취득세와 자산세의 세율을 인하여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주택 실소유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청약 제도를 혁신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의 문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여 시장 불안 요인을 해소하며 부동산 시장 규제 권한을 일부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시장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하면서 이를 위해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첫째, 시장의 성장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통해서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4차 산업에 걸맞는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인원을 증가하여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MSCI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폐지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코스닥의 약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의 부실 기업은 쉽게 퇴출되고 기업은 쉽게 상장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경제와 첨제 활로를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주식 양도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 보유 시 양도세를 낮은 세율로 적용하는 등의 개인 투자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는 물적 분할 시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5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네, 내부자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를 특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고, 넷째,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 과정을 개편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는 국내 주식의 저평가인 지배구조, 불투명한 시장, 산업구조 문제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를 위해 첫째로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전문 경영인 중심 체제로 변화시키고 창업주의 지분 희생으로 차등 의결권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시장거래 측면에서 불투명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금융범죄를 수사팀과 금융성 AI를 통한 시스템으로 조기에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2차전지, 에너지, 시스템 반도체, 콘텐츠 분야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해 5대 산업의 5대 글로벌 대기업을 경제 대국이 되는 5 전략으로 산업 재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차익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감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설한 원전만 금년에서 사용하지만 적인 건 아닌 것이 좋고 그동안 기술 발전으로 더 싸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대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생각할 것을 밝히고 또한 미래에너지 이끌 에너지 보수를 건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운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이를 기반으로 한 미백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백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지원과 금융지원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유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다시로 감축하고 탄소 중립을 2000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탄소 중립 전환을 돕는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차의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구매 보조금 지급을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미국과의 탄소 국경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는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조화하여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이 중이었던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기저전원으로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원자력 동맹을 강화하고 원자력 수출을 위한 범정부를 구성하여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하여 일자리를 10만 개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형 모듈 원전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과 원자력 수소 기술을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백지화하면서 탈석탄을 더 앞당겨서 화석 연료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겠다고 하였고, 전기자동차 확대를 위해서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환경 관련 정책으로는 울산의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초중고 노인 요양시설에 정화기를 설치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핵심은 원전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없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에너지 믹스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5대 초격차 산업 중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과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소형 모듈 원전인 SMR을 개발하여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전체의 장기 동기를 받아 평화적인 핵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 정책에는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에너지자원부로 개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발표되었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지적하며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세부 산업 육성 공약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빅10 산업 프로젝트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2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5대 슈퍼클러스터로 구축하고 로봇, 그린 에너지, 우주항공, 패션테크, 메타버스 산업을 이머징 5대 신사업 프로젝트로 지정하여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빅10 산업에 필요한 인력 자금 규제 상황을 개선하고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 대전환 7대 공약으로 첫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조업 혁신, 둘째, 탄소 중립 산업으로의 전환, 셋째, 빅10 산업 프로젝트 추진, 넷째, 공급망의 자립화와 다변화, 다섯째, 소부장 3.0 프로젝트, 여섯째,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참여 혁신 연계망 구축, 일곱째,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는 튼튼한 농촌 사회를 위해서 농업 직불금 예산을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농가 경영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확대됨에 따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된 서비스 산업 육성을 하고 반려동물의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공약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고 발언하면서 게임 업계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고 온라인 소액 사기 관련 기구와 제도를 마련하고 게임 인구가 특정 연령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게임의 접근성이 불편하던 점들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는 경제순위 5위, 5개의 초격차 기술 확보,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통한 5.5 전략을 중심으로 기술 패권 전쟁의 선두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급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에너지,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5개를 추가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과학기술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을 재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 조직들을 개편하고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는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며 과학기술 발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여러 규제들을 혁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의 정책적인 요약과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민간 대형 건설주보다는 시멘트 및 가구 관련주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혜받는 종목은 고려시멘트와 NX, 한국가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빅10 산업에 들어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유진 로봇, AP 위성 등의 다양한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135조 원 가량의 지원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주인 엔텔스나 컴투스 홀딩스 등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TS 트릴리온과 JW 신약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체 생산과 2040 탄소 중립으로 CS윈드, 현대에너지솔루션, 휴캠스, 이건산업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비교적 수혜를 많이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GS건설과 현대건설 등이 수혜를 받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건자재 기업들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현대리바트와 쌍용 CNE가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물적 분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신주 인수권을 제공하면 자회사 상장이 예정된 기업들의 할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SK이노베이션이나 만도 등이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원전의 확대와 수출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력기자재 생산기업과 기존 원전 기업들인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등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스마트 농업의 확대를 통해 그린플러스와 농후바이오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으로
이글렛과 코미팜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후보도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대형 건설주들인 GS건설과 대우건설 등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설 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한일시멘트와 아세아시멘트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555 정책에 따라서 초격차 산업에 들어가는 LX세미콘, 코덱스 2차전지 ETF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형 모듈 원전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한 만큼 도성파워텍과 한전기술 등이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게임은 미래를 이끌 산업이라고 발언했었고 P2E의 긍정적인 요소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 산업과 더불어 P2E 게임과 관련된 기업인 컴투스, 위메이드, 넷마블 등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발표가 의사결정과 투자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M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